안녕하세요. 개아토피 클리닉 TV 박종무 수의사입니다. 저희 개아토피 클리닉 TV 유튜브 채널을 지속적으로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개아토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강아지들이 가려워하는 그러한 증상을 억제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관리해 주어야지 개아토피 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아토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보호자분들이 강아지가 가려워하는 그 증상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강아지가 아토피로 고생을 하는 경우 너무나 가렵기 때문에 심지어 피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거나 아니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 가려움증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 아토피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너무 긁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증상을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가려움증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강아지 아토피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가려움증 증상보다는 근원적인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가려움증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아토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형증에 대해서 강아지 아토피 증상은 화재 경보기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사람의 다양한 질병들을 생명의 진화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알러지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비용의 방어 반응에 대한 진화적인 시각에 따르면 책의 전체는 적응적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개별적 반응들은 해로울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화재 경보기 원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 너무 가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가 날 정도로 긁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 부분적으로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지 부정적이기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화재 경보기는 무시무시한 화재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실제로 재구시를 하는 경우는 적다. 대부분은 몇 년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달려있거나 담배 연기나 토스트 연기에 속아서 때때로 거짓 정보를 울려댈 뿐이다. 하지만 짜증나는 거짓 정보도 화재 경보기를 사고 또 건전지를 이따금씩 교환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큰 불이 나면 화재 경보기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에 의해 보상받고도 남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얼마 전에 이천 쿠팡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810억 정도의 재산 피해가 있었고 또 소방관 한 분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 쿠팡 사고로 인해서 결국 전체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쿠팡 화재 사고가 왜 발생했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쿠팡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이렇게 커다란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음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음이 번거로우니까 아예 이 화재 감지기를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스프링클러도 번거로우니까 작동을 하지 않도록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재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결국은 큰 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화재 경보기는 이와 같이 가끔 불편함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경보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방금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 화재 경보기 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강아지들이 처음에 아토피 증상은 발가락을 핥는 것 그리고 귀를 긁는 것으로 아토피 초기 증상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것이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그런 화재 경보기로서 인식을 하고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면 아토피 상태가 심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가락을 핥고 또 귀를 긁는 이러한 경보 증상을 어떤 문제에 대한 경보 증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서 대부분 스테로이드와 같은 아니면 나중에는 아포켈이나 하여튼 그런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약을 사용해서 이러한 소양감을 억제해버립니다. 이것은 좀 전에 쿠팡 화재 사건에 있어서 화재 경보기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번거롭다고 해서 그 화재 경보기 장치를 꺼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강아지가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발가락을 핥고 귀를 긁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냥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원인이 쌓이고 그래서 결국 증상은 악화돼서 나중에 이렇게 전신적인 아토피 증상 아니면 귀도 막히고 결국은 귀에 이렇게 종양이 발생하는 그런 사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좀 전에 쿠팡 사태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하고 그리고 수많은 소방차들이 가서 그 화재 진압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고 이천 쿠팡은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것과 같이 몸에서 초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차단하려고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상태는 악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알러지 반응, 가렵고 또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알러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차단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저 책에서는 이 알러지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임뮤노글로빈 이 체제가 일상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임뮤노글로빈 이 체제가 독소에 대한 예비적 방어 기능으로서 진화했다고 제안합니다. 또 이 책에서는 우리는 알러지 증상을 억제해서 손해볼 가능성에 특히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알러지가 암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지도 모른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면 22개의 역학 연구를 실시한 경우 12개의 연구에서 알러지를 가진 사람이 암에 더 잘 안 걸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알러지 반응이 가렵고 그래서 불편한 어떤 반응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에 들어온 다양한 독소들 그리고 암세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작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를 유발하는 알러지 반응은 강아지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 증상 자체가 불편하게 여겨지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강아지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해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을 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증상을 유발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 이 책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알러지 반응은 어떤 알러젠이 들어와서 몸에 여러 면역세포들이 작용을 하여 히스타민을 비롯한 다양한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 때문에 가려움증을 느끼지만 이 화학물질들이 결국 하는 것은 그러한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처음에 발가락하거나 길을 긁는 그런 가려움증 증상을 보였을 때 그 증상을 억제하는데 급급하기보다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반려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면 근원적인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시면 1840년대에 인구의 1% 미만이 호흡기 알러지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50년이 지난 후에 그 비율은 10%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근데 이런 호흡기 증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역과 관련된 증상들이 1950년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면역과 관련된 문제가 심화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한 60년 정도 사이에 유전자가 급격히 변했을까요? 아니면 동물들이 먹는 단백질에 대한 반응이 갑자기 변화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유전자와 단백질은 그렇게 갑자기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토피의 근원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오염물질들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생활 주변에 이렇게 많은 화학물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호흡기와 관련된, 물론 이것이 또 아토피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증상들이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책에서는 기생충과 관련해서 과거에 마오키라는 섬에서는 3% 미만 정도만 알러지 반응을 보였는데 1992년도 이후에 그 비율이 15%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서 이런 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환경오염도 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오티슨이라는 연구자는 기생충 박멸을 실시하였는데, 기생충을 박멸함으로 인해서 기생충과 싸우던 이무로그린 이 체제가 적군이던 기생충이 사라짐으로 인해 무해한 항원까지 공격하게 되면서 이러한 알러지 반응이 심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반려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반려견들은 너무나 다양한 구충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약, 또 심장사상충약, 그리고 외부 기생충약, 그런 약들로 몸에 있던 다양한 기생충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면역체계가 기생충이 아닌 무해한 항원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런 아토피 증상이 심화되어졌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약물의 사용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 아토피는 많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몸에 어떠한 유해 물질이 들어오고 그것이 쌓이는 경우 나중에 암이나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의 면역체계는 그것을 염증 반응으로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강아지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가려움증 증상만 이런저런 약물로 억제하려 하지 마시고
근원적인 문제들, 그 근원적인 문제는 저희 채널에서 앞에 영상들 몇 개를 찾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 이미 반려견의 몸 상태가 아토피로 인해서 굉장히 심화된 경우 근원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몸의 독소를 빼내주기 위한 디톡스를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반려견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희 개 아토피 클리닉 TV는 반려견이 아토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